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1년 2월 11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설 연휴 첫째 날인데요. 다들 잘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지 않아서 그냥 푹 쉬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여유인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도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하고 한번 찬찬히 좀 코인들 시황이나 좀 플립사이드 크립토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수익 잘 보고 계신가요? 수익 잘 보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랜 기간 제가 그 주장해왔던 어떤 불장 타이밍, 두 번째 불장, 그러니까, 제가 마켓 사이클을 봤을 때, 이거 제가 언제죠? 2020년 8월 28일이죠. 이게 6개월? 예, 6개월 전쯤에 올렸던 그 방송인데, 이때 영상에서 보시면 소형, 중형, 대형 알트펌핑 순환매 패턴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타이밍을 제가 뭐 예상을 막 했었어요. 막 이럴 때 뭐 올 것이다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이때 제가 내용을 잠깐 보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2021년이 도래하면 그때부턴 비트 불장과 알트 불장을 준비를 한다. 자, 2021년이 오면 비트 불장과 알트 불장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알트 불장을 반드시 먹고 예, 알트 불장을 반드시 먹고, 알트 불장을 먹은 그 재원을 가지고 반드시 비트 불장에 탑승을 한다. 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트 불장을 먹은 후에 비트 불장이 반드시 탑승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포인트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장세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예,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이제 이 도미넌스 차트라는 게 무너지고 나서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알트코인들이 미친듯이 상승하는 이런 시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탑승을 해야 이제 수익을 정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포지션이 알트코인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을 사야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 게 맞거든요. 왜냐면 도미넌스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근데 항상 시장의 어떤 상승과 하락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기 마련이고, 비트코인이라는 버스가 출발할 거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결국엔 무조건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안 오르는 알트코인을 영원히 잡고 있으면, 그냥 나중에 알트 불장이 끝난 상태로 알트 약 하락이 오고 이제 비트코인 버스가 출발할 때 계속 들고 있으면은 그 상대적 박탈감을 견뎌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비중을 정말 일정 비중은 진짜 지켜내야 된다. 비트코인을 정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켜내야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큰 돈을 잘 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나 축하드리고 잘 된 일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다가는 나중에 짧게라도 큰 하락이 왔을 때 그 수익을 다 반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이미 그렇게 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진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안정적이기가 힘들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너무나 순항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추가 뭐 매수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 만큼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기 좋은 장세인 건 맞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모아서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을 또 받아내야 되니까, 이 점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제 관점에서 도미넌스가 다 하락이 끝났고 알트 불장이 끝났다고 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방송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구독을 안 하고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은 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말들을 다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떤 분들이 저의 방송을 응원해 주시는지 제가 알 수 있으니까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제가 좀 힘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좀 보고 싶은 코인이 하나가 있는데 스와이프라는 코인을 하나 보고 싶어요. 제가 스와이프라는 코인을 한 몇 개월 전이었죠. 6개월 전쯤에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얼마 정도에서 언급을 했었냐면은 이 정도 구간? 완전히 저점 말고 한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처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스와이프라는 코인이 여기까지 올라갔었다가 하락을 이렇게 쭉쭉 먹어요. 이때 당시가 아마 80% 하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8, 90%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때 당시에 시장 반응이 어땠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 코인을 많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력이 틀렸다, 뭐 스와이프 뭐 계속 내려간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어요. 뭐 여기까지 빠지면은 제가 여기서 사진 않았겠죠,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시장은 제 예상을 비껴날 정도로 많은 하락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 그 악재라는 게 되게 재밌는데, 이 스와이프라는 회사가 이 스와이프 코인을 몰래 찍어가지고 시장에 팔고 있다는 그런 악재였어요. 이게 뭐 루머였는지 진위 여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악재에 별로 여의치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악재의 진위 여부도 사실 알 수 없을 뿐더러 이 스와이프라는 코인을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그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그러면 지금 이 스와이프라는 코인을 발행해서 만약에 시장이 팔고 있다라는 거는 바이낸스가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선 이건 진짜 좀 고의성 악재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바이낸스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바이낸스가 인수한 곳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저의 상식선에서는 좀 말이 안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스와이프를 큰 돈을 투자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고 있는 몇 가지 코인 중에 하나인데, 뭐 아이콘이라던가 아니면 스와이프 이런 뭐 제로엑스 이런 코인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최근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또 이제 비자랑 연결해서 이제 뭐 결제한다, 그 관련된 코인이 또 스와이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이 암호자산의 뉴스라는 거를 보면서 좀 여러가지 각도로 해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거듭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XRP 차트를 봤을 때 XRP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XRP가 과거 17년도 불장 때, 그니까 진짜 미친 불장일 때 패턴이랑 사실 살짝 틀린데 되게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TC 차트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XRP BTC 차트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은 17년도 당시에도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차트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그 마켓 사이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패턴이라는 거를 저는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이클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뭐 일정 수준의 어떤 자본가들의 어떤 뭐 계획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코인이 가진 어떤 그 정보의 주기라던가 뭐 가격 상승의 어떤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이 저는 뭐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기보다는 정말 그 참고해야 되는 지표 중에 한 가지라고 보는 입장인데, 17년도 3월에도 이런 하락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이런 하락이 당시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락이. 근데 여기서 물량 다 털린 사람들은 이제 리플로 돈을 많이 못 벌었겠죠. 근데
버텨낸 사람들,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버텨낸 사람들은 정말 거대한 상승을 결국에는 잡아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요. 비록 이제 선을 그었을 때 이만큼 올라오진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여기까지라고 봤을 때 큰 하락이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에 이제 최근 SEC 그 소송 이슈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이런 거대한 상승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줄 수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BTC 차트에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림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BTC 차트에서 이런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분할 매도를 할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이제 10,000사토시 이상 되는 부분이거든요. 10,000사토시. 그러니까 최소 저는 이제 리플 코인은 한 5,000사토시 이상에서 팔아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요런 구간 좀 지저분해졌는데, 보수적으로 이제 그런 구간에서 잡아야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분할, 뭐 2분할, 3분할 뭐 이렇게 말이죠. 고점 매도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한다라고 해도요. 그렇게만 돼도 아마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리플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번 장세에서는 좀 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를 좀 마지막으로 봤을 때요. 리플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무너질 것이냐라고 보면 결국 저는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 불장의 시작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 알트코인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 정도에서 빠지고 반등할 거였으면 알트장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자면은 이 알트코인이라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는 차트는 결국 큰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진 않고, 큰 관점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어온 트렌드를 보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우하향하는 차트예요. 우하향하는 차트. 이 초록 색깔이 결국 그 트렌드 라인이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데, 단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이 포인트고,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알트코인 숫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실사용이 되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도미넌스 차트라는 것, 이 도미넌스 차트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더 그만큼 비트코인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디지털 금으로서의 그 영향력도 커지긴 커졌지만 그만큼 알트코인들은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 라인에 맞고 이런 추세에 맞고 떨어지면서 크게 큰 폭 하락을 해줬는데, 사실 이 정도의 하락은 이제 20년도 1, 2월에도 한번 나왔던 이제 이런 구간에도 알트코인이 충분히 많이 상승했던 구간인데, 지금이 진짜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쏟아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락이 여기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더리움이 1,000만원 가고 막 리플이 막 4,000원, 5,000원 가고 그런 미친 듯한 불장이 올 겁니다. 근데 그 불장이야말로 잡고 매도하고 나온다면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까지 제 어떤 방송에서 언급해온 정말 최고의 찬스거든요. 그 찬스 이후에 오는 비트코인 그 대세상승장을 만약에 맞이할 수 있으면 어떤 금액으로 투자했든 간에 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뭐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인생에서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의 장세에서는 반드시 기회를 잡자,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정말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랑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마저 끝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부족한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